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용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용 요금 이대로 좋을까? 제가 미용을 시작한 지도 언 30년이 됐어요. 1993년도부터 미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바로 이제 미용실에 취직해서 미용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용 요금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커트는요. 커트는 남자 커트가 9,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 커트가 12,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인천의 신포동 번화가였죠. 인천 신포동 번화가 기준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버스 요금이나 그다음에 공중전화 요금, 그다음에 전철 요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2022년도 지금 상태하고 봤을 때 물가 대비 상승률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랐지요.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다음에 월세도 오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미용 요금은 어떨까요? 그때 물가 대비해서 지금 봤을 때 미용 요금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까요? 거의 상승을 안 했다고 보면은 돼요. 보면은 대부분 커트가 뭐 저렴한 데는 10,000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남자 커트 같은 경우에 18,000원, 그다음에 여성 커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30년 전 미용 요금을 봤을 때랑 지금 미용 요금을 봤을 때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사실상. 뭐 그래요. 새로운 파마가 나와서 뭐 열펌이라는 게 나와서 디지털 펌, 세팅 펌, 매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요금이 조금은 상승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커트나 기본 펌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그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요금의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은 돼요. 과연 이 미용 요금이 적당한 걸까? 이거는요, 미용사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소비자분들도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백화점 매장에 가가지고 핸드메드라고 붙어 있는 수제 물건, 핸드메드라고 붙어 있는 옷이나 핸드메드라고 붙어 있는 뭐런 제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용일도 어때요? 미용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미용사가 다 수공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계로 머리를 감겨줘요. 기계로 파마를 말아줘요. 기계로 뭐 커트를 해줘요. 다 수공이에요. 수공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용요금? 조금만 비싸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하면서도 이런 경우도 많이 겪어봤어요. 남자분이라든지 여성분, 고객님들이 와가지고 커트 비용 물어보고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이 주변 상권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정해놓고선 그 다음에 요금을 책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싸다고 솔직한 얘기로 18,000원 남자 커트 18,000원 여성 커트 2만 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내 머리 커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주 길면은 한 달이에요. 3주나 한 달 동안 내 머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가 비싸다. 솔직히 어디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을 해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그런데 5,000원 투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내 머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18,000원, 2만 원 비쌀까 과연? 그 요금이 과연 비쌀까? 사람이 손으로 다 하는 일인데도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미용사들도 잘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용실 차리면은 돈 번다 그래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미용실들,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데도 생기는 미용실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가격대로 승부를 보려고 가격을 막 낮추고 가격대로 승부를 막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대가 형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반해서 또 소비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미용을 배우면서 몇 년 동안 그 기술을 갈고 닦고 그러면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매장을 차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미용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줘.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가 낮아지면은요, 그만큼의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벌어가야 할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용사들은요, 대부분 급여제가 아니고요, 프로테이지, 인센티브제예요. 거의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사를 하는 거지만은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은요, 인센티브제예요. 자동차 딜러처럼 내가 어느 정도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여가 만들어지려면은 그만큼의 매출을 향상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대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그만큼의 많은 고객들을 받아야지만이 그만큼의 월급을 받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머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내 머리, 그 다음에 내가 서비스 받을 거, 이거를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과연. 이거를 인정해주고 그만큼의 무언가를 바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미용 요금 이대로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난